오늘도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메이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양시장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내일 정치적으로 중요한 일정이 있잖아요. 네. 월요일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여줄지 오늘 장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우리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하반기 들어서서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지금 5개월 연속으로 하락을 했는데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하는 게 진짜 오랜만이에요. 8월 달에 그때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 불거지면서 폭락했을 때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한 4일 연속으로 상승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나란히 4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만 뭐 내일 탄핵 이제 표결이 있잖아요. 네. 뭐 이 결과 여부를 떠나서 어차피 이제 주식시장이 정치 리스크에서부터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김영민의 이제 시장 직설은 조금 제가 희망 고문을 여러분들께 좀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이제 구원투수라는 제가 이제 시장 직설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어저께 우리나라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잖아요. 만기일 치고는 굉장히 막판에 좀 긍정적인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장 초반에는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다가 막판에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삼성전자와 LG에너지 솔루션을 딱 들어올리면서 코스피도 1%가 넘게 상승을 했고 코스피 지수 따라서 그냥 코스닥 시장도 1% 넘는 상승세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제 만기일 지났고요. 유럽 20위는 이제 금리 인하했고 다음 주에 이제 FMC 남아 있는데 뭐 금리 인하는 거의 뭐 98% 이상의 확률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내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집권하고 나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12월 달 다음 주 FMC 회의 때는 기준금리가 인하될 거예요. 이제 정책적인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시장이 다 선반영이 됐다. 그러면 이제 가장 남아 있는 게 결정적으로 이 수급 이슈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연기금이 12월 말까지 그리고 1월 초에도 국내 주식을 좀 꾸준히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전체 기금 운용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우리 국내 주식 비중이 한 12.7%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미국 주식 비중은 30%가 훨씬 넘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어찌 보면 기금 운용 계획의 몇 프로 정도를 이제 유지한다라는 게 명확하게 이제 설정이 좀 되어 있고,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5% 정도는 오차가 생겨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실제로 9월 이후에도 우리 국내 주식은 폭락을 했고, 미국 주식은 오히려 급등을 하면서 지금 3대 지수가 다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 주식의 비중은 더 늘어났을 거고, 국내 주식의 비중은 더 줄어들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말을 기준으로 국내 주식 비중을 한 15% 정도 내외를 채운다라고 하면 한 3% 정도를 더 채우는 건데 여러분들이 언뜻 듣기에 에게 3%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금의 전체 운용 자산이 1150조 원이기 때문에 1150조 원의 3%를 여러분들 곱해보시면 39조 원이에요. 물론 이 39조 원을 다 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11월 이후에 연기금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정말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연말 연초에 연기금이 시장의 하방을 잡아주는 가장 좀 중요한 수급 버팀목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금액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오차 범위가 허용이 좀 되기 때문에 이걸 뭐 10조 원을 더 살지 아니면 30조 원을 더 살지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국내 주식 비중이 주가 폭락으로 급격하게 비중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오히려 연기금은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면 대내외적인 리스크가 약간 좀 부각된다라고 하더라도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탄탄하게 바닥을 좀 잡아주는 연기금의 수급이 계속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빠질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상승세가 좀 역설적으로 또 가팔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산타랠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수가 너무 많이 빠졌고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우리도 보통 연말 연초가 되면 여러분들 새해에 대한 뭔가 또 희망적인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 국내 이제 국정 상황이 워낙 좀 어렵다 보니까 뭐 희망을 논하기가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집권 2기가 시작되면 우리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을 거다라는 암울한 전망이 지금 우세한 상황인데 새로운 리더십이 또 생기고 그렇게 되면 또 뭔가 이제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감들이 우리도 또 생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기금의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을 좀 잡아주는 흐름과 그리고 이제 새해에 대한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이제 기대감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하면 국내 주식 시장은 굉장히 좀 어려웠던 침체 국면을 벗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 매력 대비하면 근래 40년 동안에 한 5번 정도 터치한 코스피 기준으로 PBR 밴드 8배, 0.8배 정도 수준까지 주가가 이제 빠졌던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적인 매력을 좀 감안한다라고 하면 지금은 물러설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국내 주식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점 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정치적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는 말씀 주셨고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으로 수급이 향하고 있는지 오늘의 수급 특징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오전장 수급 특징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면 오늘은 좀 튀는 종목들이 좀 많았는데요. 오늘은 요 종목을 한번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코스닥, 코스피 양시장이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장 초반만 하더라도 좀 머뭇거리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났거든요. 그런 시장이 이제 머뭇거리는 상황일 때 가장 좀 돋보이게 움직였던 업종이 게임 업종과 엔터 업종이에요. 카카오 게임즈가 20% 이제 급등을 했죠. 카카오 게임즈가 20% 급등한 이유는 신작 게임에 대한 뭐 기대감도 있겠지만 카카오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제가 뭐 정치 이벤트하고 또 조금 상관관계가 있는 테마성 이슈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카카오 게임즈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다른 게임주들도 같이 따라서 CJ ENM도 오늘 심지어 막 6%씩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게임 업종이 장 초반에 코스닥 시장이 이제 반등을 좀 주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찌 보면 엔터 기업들도 대내외적인 어떤 정치적 리스크하고는 좀 크게 좀 무관하잖아요. SM, YG엔터, 하이브, JYP 이런 종목들이 일제히 강하게 상승을 했고 또 디어유 같은 종목들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전장 초반의 수급 흐름은 게임과 엔터, 뭐 이 업종들이 또 올해 1년 내내 시장에서 좀 소외됐었던 낙폭 과대 업종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업종들의 종목들을 또 들어올리면서 코스닥 지수 4거래일 연속, 코스피 지수도 4거래일 연속 이제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후장 수급 특징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SM이에요. 방금 제가 이제 여기 바꿨죠. 제가 셀트리온으로 바꿨어요. 원래 이제 SM을 했다가 셀트리온으로 이제 바꿨는데 셀트리온으로 이제 수정을 한 이유는 지금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코스닥 지수가 690선을 넘어가고 난 이후에 오전장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임이나 엔터 기업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좀 쉬는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690을 딱 넘어가니까 코스닥 시장에 기관들이 순매수 전환했고 외국인들이 800억 정도 팔고 있다가 매도를 지금 급격하게 줄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셀트리온이 주주 친화 정책 발표를 하면서 5%가 넘게 올랐고 코스닥의 셀트리온 제약은 지금 10%가 넘게 급등하고 있어요.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일제히 다 상승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중소형 제약 바이오 기업들, 아까 조금 전에 생소에 소개된 SD큐브 지금 막 상한가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지금 제약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기관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면 제가 가장 먼저 제약 바이오 업종을 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심지어 오늘은 셀트리온, 유한양행, SK 바이오팜 이런 코스피 시장의 대형 제약 바이오 기업들까지도 기관 외국인들의 바스켓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어제 제가 펩트론, SK 이제 펜테코가 한 2조 원 가까운 이제 원료의약품, GLP-1 유사체 원료의약품 수주 가능성이 이제 제기가 되면서 오히려 펩트론이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잖아요. 이게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확실하게 좀 돌려 세울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제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기업들,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들도 막 급등하고 있죠.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과 중대형 제약바이오 종목들까지 다 같이 지금 강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또 단기 랠리 반드시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오늘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SM에서 셀트리온으로 수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수급이 향하고 있는 셀트리온까지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오늘도 편입 종목들 수익을 확인해 봐야겠죠. 먼저 엑스게이트가 65% 수익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좀 네.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단기 조정인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게 아마 양자 컴퓨팅 또 단기 테마로 접근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방금 질문하셨던 것처럼 이게 진짜 오늘 이제 빠져나와야 되는지 아니면 조정을 이용해서 사야 되는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때 결론 분석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양자 컴퓨팅 이슈가 이제 막 시작된 거기 때문에 저는 시세가 분명히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봐요.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도 업종의 굉장히 빠른 순환매, 그리고 하나는 또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주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 테마. 요렇게 이제 시장을 조금 세분화시켜서 보면 트럼프 트레이드의 가장 핵심은 AI와 양자 컴퓨팅이에요. 그 두 섹터가 지금 가장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 엑스게이트는 이틀 연속으로 지금 상한가 갔다가 오늘 아침에 장 초반에 한 5% 정도 이제 상승 시도가 좀 들어오다가 차익 매물이 좀 나왔거든요. 리게트 컴퓨팅이 오늘 한 20% 정도 이제 급락을 했어요. 근데 아이온큐는 또 살아있거든요. 이런 흐름들을 좀 보면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 워낙 단기간에 지금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격 조정이 좀 들어오는 거지만 다음 주에 또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8,000원 정도까지 누르면은 저점 매수 기회다. 저는 이렇게 보니까 이미 뭐 바닥에서 속에 들어가서 수익이 좀 많이 났기 때문에 8,000원 정도 요 수준을 재공략하는 이제 포인트로 좀 잡아보시고 2차 목표가는 제가 10,000원 정도 설정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은 이제 10,000원까지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홀딩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폴라리스 오피스가 8% 수익 중에 있는데요. 하루 만에 높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어제 사실 빠지고 있을 때 소개를 해드려가지고 오늘 뭐 한 4~5% 정도밖에 안 올라가지만 고점 대비 거의 이제 8% 지금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 트레이드의 양대 축 AI와 그리고 양자 컴퓨팅, AI 소프트웨어 대표적인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폴라리스 오피스는 주가의 위치 자체가 아직 이제 바닥에서 돌아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폴라리스 AI는 먼저 뚫고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후속주로 폴라리스 이제 오피스를 어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흐름 굉장히 괜찮잖아요. 오히려 오늘 저는 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보다 오늘이 매수하기에는 더 좋아 보이거든요. 장 초반에 이스트소프트와 루닛 이런 이제 대장주들이 워낙 좀 탄력적인 흐름이 나타났고 지금 중반 이후에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워낙 지금 수급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AI 기업들이 조금 쉬고 있습니다만 폴라리스 오피스나 이런 기업들은 지금 딱 눌림목에서 공략을 좀 해놓으시면 다음 주에 분명히 또 한번 강하게 튀어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매수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6,500원 정도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1차 목표가니까 요거 다음 주에 만약에 뚫고 나면 7,000원 이상까지도 한번 제가 목표가 수정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음 주에 이제 목표가 터치하는 걸 좀 보면서 또 가격 전략을 수정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솔트룩스가 7% 수익 중에 있습니다. 조정 이후에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계속 홀딩 괜찮을까요? 네, 뭐 솔트룩스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설명드렸던 폴라리스 오피스와 거의 똑같은 개념으로 이제 AI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사실은 이제 솔트룩스는 AI 음성 인식 서비스, 특히 한국형 이제 LMM 요게 이제 가장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루시아라고 하는 게 이제 글로벌 시장에다 이미 론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동영상 AI 소라가 유료 서비스 뭐 이게 잠깐 이제 접속 중단이 됐다. 이건 뭐 전력 문제 때문에 이제 접속 중단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접속이 폭주를 할 정도로 굉장히 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이제 동영상 AI에 또 AI 더빙의 기능이 이제 붙어주죠. 거기서 이제 이스트소프트라든지 솔트룩스 같은 기업들의 기술력이 분명히 부각이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돈 벌 수 있는 AI 기업들이 제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솔트룩스도 저점에서 이제 눌림목이 나왔을 때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오일선을 좀 타고 가면서 완만하게 이제 추세를 좀 돌려주고 있는 흐름이에요. 역시 솔트룩스도 오늘도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전고점이었던 28,000원 요 구간까지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저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오늘 장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 반드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한두 개는 포트폴리오 안에 편입을 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다음 주에도 결국은 AI와 양자 컴퓨팅 트럼프 트레이딩 종목들 중에서는 이 두 섹터가 가장 수급이 강하기 때문에 빠르게 좀 순환매를 하면서 지금은 대장주가 루닛, 이스트소프트지만 언제 바뀔지 몰라요. 솔트룩스라든지 앞서 말씀드렸던 뭐 폴라리스, 오피스 이런 기업들이 분명히 좀 대장수로 또 바뀔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좀 대비를 하면서 종목들을 잘 좀 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솔트룩스 리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오늘의 원샷 스페셜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어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제약바이오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 많은 전문가들이 막 제약바이오 안 좋다 그러고 이제 끝났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일단 투심 자체가 굉장히 위축됐었는데 안 좋다는 얘기 나왔을 때가 최저점이었어요. 이미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지금 턴어라운드가 진행되고 있고 추세가 지금 상승 전환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어제 펩트론 같은 종목들은 막 상한가까지 급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를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살 때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중소형주를 사시면 안 돼요.
처음에 살 때는 항상 알테오젠, 리가캠, ABL 이런 종목들이 좀 무겁고 안 움직이는 것 같더라도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면 가장 안정감 있게 그리고 상승도 가장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코스피는 제가 강조해드렸던 SK바이오팜이나 유한양행 같은 종목들, 코스닥은 플랫폼 3종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반드시 우선적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맨날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알테오젠, 리가캠 이 종목들만 계속 추천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제가 이제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이런 종목들도 좀 움직인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중소형주도 같이 소개해드린다는 거 그것도 좀 개념을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종목은 첨생법 관련된 종목이에요. 세포치료제 종목 중에 14,340원 현재가로 코아스템 캐몬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도 지금 오전에 공략을 했으면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었는데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그 대한민국의 줄기세포 하면은 딱 먼저 떠오르는 종목이 하나 있죠. 메디포스트라는 기업 아마 다들 떠올리실 거예요. 차바이오텍, 메디포스트 이런 종목 떠올리실 텐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차트가 메디포스트의 차트예요. 제약바이오 종목들 다 안 좋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10월 이후에 이 종목 올라온 거 보세요. 지금 100%가 넘게 올라가면서 지금 최근에도 4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급등을 하면서 9,000원대에 있던 주가가 순식간에 지금 14,000원까지 올라왔거든요.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열광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투자 심리가 딱 회복이 돼버리면은 한번 상승 탄력이 붙기 시작하면 진짜 말 그대로 거침없이 하이킥. 전고점이고 차트고 그냥 다 무시하고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게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이제 패턴이기 때문에 이미 이런 식의 이제 패턴이 나타나는 종목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제가 이제 강조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코아스템 캐몬 특히 내년에 이제 2월 달부터 첨생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줄기세포와 그리고 이제 지금 코아스템 캐몬 같은 경우에는 루게릭병 치료제 이런 이제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그리고 상용화 단계에 이제 접어든 기업들이 점점 더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좀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코아스템 캐몬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월 초에 뉴로나타 R이라고 하는 이제 이 세포 치료제가 미국 FDA에 임상 3상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만약에 승인을 받게 되면 본격적으로 미국 판매 허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기업이고요. 국내에서는 이미 뉴로나타 R이라고 하는 게 시판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런 경쟁력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오늘 주가가 탄력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각 섹터별로 이제 벌써 하나씩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어제는 비만 치료제, 오늘은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분명히 플랫폼 기업들과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은 신약 개발 기업들이 분명히 움직이게 될 거니까 그런 종목들을 오늘 반드시 좀 매수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1,5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아스템 캠은 목표가 17,000원, 손절가 11,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31,100원 현재가로 서진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서진 시스템 이 종목도 어찌 보면 일론 머스크의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데 주가가 전혀 못 움직여서 제가 이제 왜 이 종목을 일론 머스크의 이제 수혜주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ESS. 국내에서 ESS 사업 관련해서 가장 오래 주목을 많이 받았던 기업 중에 하나가 서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테슬라 주가가 움직일 때 2차 전지 배터리 기업들보다도 서진 시스템이 훨씬 더 테슬라 주가하고 동조화되는 경향이 좀 강했었거든요. 지난 2분기, 3분기 때는 ESS 덕분에 서진 시스템 주가가 최고점을 한번 넘어섰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ESS 이슈는 조금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우주항공과 관련된 이슈,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스페이스X가 시총이 지금 아직 상장은 안 됐는데 기업 가치가 500조 원을 넘어간다라는 추정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정도로 기업 가치가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뭐 구글 같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도 우주항공 사업 같이 하자. 특히 구글이 최근에 이제 양자 컴퓨팅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라는 걸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그와 함께 우주 항공에 이제 쓰일 수 있는 양자 칩을 같이 공동 개발해 보자라는 걸 스페이스X에다가 이제 제안을 했어요. 실제로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우주 항공에 이제 탑재되는 함체 통신 장비를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와 우주 항공 다 같이 엮일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크게 주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히려 이 박스권에 딱 걸려 있는 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접근을 좀 해놓으시고 다음 주에 만약에 32,000
4천 원 정도 뚫고 나면은 직전 고점인 35,000원까지는 제법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실적 좋고 차트 위치도 나름대로 이제 괜찮은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로 일단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딱 직전 고점 35,000원 잡아보고 손절가는 26,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는 서진 시스템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요즘 정말 AI 전성시대가 아닐까 싶은데 관련 전략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네, 다음 주에도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그리고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 전략을 좀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다음 주 시장 전략 제가 종목들을 중심으로 확실하게 좀 세워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에서도 많은 소통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투자의 눈 시간에서도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